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125세 시대 내가족 수호천사가 되자. 요양보호 개론 중에서 인권과 직업 윤리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주변에서 요양보호사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아주 낮고 낮은 직업으로 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의식에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가 올리는 유튜브를 보면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은 평등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요양보호사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등권,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낮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노동 관련 권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이 분들은 굉장히 따스함이 있는 사람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돼요. 이분들이 호구지책 때문에 나온 분들도 대부분이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간 존중, 사랑, 살찐 성인, 봉사정신 이런 게 점철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서 가서 팁 많이 주고라는데 이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팁을 줄 수 있으면 팁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양보호사 아마 지금 출리에는 못 받게 돼 있을 거예요. 인간적 정이 흐르게 살면 자기한테도 복이 옵니다. 자유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47조의 2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장기 요양 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장기 요양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게 사람을 말이에요. 사람을 이 돕고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직업입니다. 이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담아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의 향상, 육체적 전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 직무 향상 교육, 장기 요양 요원의 취업,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 지원, 그 밖의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이 곧 노인 인권 보호와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뭐 떠받들지는 못할 망정 하여간에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좀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마음의 창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종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고 시설 관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도 준수해야 한다.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근로에 관한 보호,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등,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 내용, 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뭐 일반 근로자도 이건 동일한 겁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건설 근로자는 제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일용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예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좀 이렇게 읽는 게 좀 둔탁한데요. 잘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게 더 각인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 돌보는 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기본 의식을 불어넣기 위함도 있고, 또한 자기가 누구를 돌볼 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게재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 내용을 이 관련 내용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한번 올리려고 해봐요. 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저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을 읽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로 겸손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 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 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산소 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또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또 계측 감식,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는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뿐만 아니라 반복작업, 작업자세, 대상자 체위 변경 등 작업의 힘든 정도, 교대근무, 야간 요양 등과 같은 작업조건, 직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욕설, 웃음 등 모든 유해 요인과 노동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가 주상골절 이렇게 출근하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볼라드에 부딪혀 이렇게 골절됐는데,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한 달에 휴업급여가 한 230만 원 남겨 나오고, 치료비 전액 다 부담해주고 비급여 빼놓고요, 이렇게 해주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전혀 산재하고는 전혀 관리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본인이 이렇게 받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참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산재유기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을 하다 다쳤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 이렇게 다쳤다 하면 무조건 처음에 산재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산재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신청하게 되면 산재 신청 3년 이내에 본인이 신청하면 돼요. 사업주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그전엔 사업자 동의를 받아야 됐지만 지금은 무조건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요 과정만 하면 아주 간단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산재는 전혀 생각지도 안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자전거에 넘어졌으니까 그냥 털고 일어나가지고 좀 붓고 이러길래 인근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산재 처리하는데, 산재를 본인이 또 처리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산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 처리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다쳤을 때 산재병원만 가서 치료만 받아도 간단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팁입니다. 산업재해가 뭐냐?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참고사항: 산업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육체 근로자를 비롯하여 사무직, 서비스직 가로 열고 요양보호사 포함 전문직 등 전신 근로자, 감정 근로자의 재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재 근로자의 보호의 주요 내용: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상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이게 보험급여를 받아보니까 휴업급여라고 그래요. 일을 못할 때 받는 거 78,880원씩이더라고요 하루에. 이건 아무것도 띄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기간제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저임금 적용하는 거지, 그죠?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더 많으면 70%를 적용하는 거예요. 70%. 그 중에서 최저임금하고 적용했을 때 더 많으면은 많은 걸 적용하는 거고요. 성희롱으로부터 보호, 돌봄 서비스 현장 내 성희롱,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 대상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빠른 상황 판단과 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희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성희롱이 뭐냐?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성희롱의 구분 및 행위. 성희롱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하는 행위, 육체적 행위.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또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이거 혼자 있는 남녀노인이 이런 경우가 많게 있네요. 참고상 성희롱은 모두에게 고통,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 존엄성 훼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성적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 분노, 능률 저하, 결근, 사직, 성희롱 가해자의 불이익, 사회적 비난, 직장에서의 징계, 정직, 해고, 경력상의 5점, 이런 그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죠. 성희롱 대처 방안,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 한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희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희정 요구에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일지를 작성해 둔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 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평소 성폭력에 대해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관련 법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성희롱이 참 이게 또 애마이기도 해요. 그 직장 다녔을 때 여직원을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뭐 야단을 쳤다기보다 좀 목소리 높여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한번 줬는데 이걸 꽁하게 이제 갖고 있다가 직원들의 그 야외 회식이 있었어요. 그 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그 주변 산을 돌고서 내려와서 식사를 했는데 이 여직원이 옆에 앉아 있길래 그 전에 좀 서운했지. 저기 술 한잔 할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럼 밥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아예 안 먹어요. 그러면서 뻘떡 일어난 게 단데 나중에 이게 성희롱을 했다. 옆구리를 꾹꾹 찔러가면서 술을 안 먹는다는데 먹으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서 난감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한참 안희정 사건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해서 이슈로 다 대두됐을 텐데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입사 동기가 어디에 이제 지사장을 했는데 지사장 하는 입사 동기한테 물으니까 이건 고의성이 다분해서 그대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 발빠르게 빨리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화시켜라 해가지고 전 직원한테 문자를 넣은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직원들까지 투표가 붙어가지고 그럴 뿐이 아니다. 한 여직원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벗어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연령 비연령이요. 주장하는 사람인데 소명하는 건 이건 뭐 어떻게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직무에서 배제되고 나중에 뭐 법적 투쟁을 해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여직원들 여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도 또 대나하나 그냥 성희로 몰아가면 또 안 되고 그러면 이 사회가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했을 때는 이 조화를 이루며 살으라고 한 거예요. 여자는 부드러움, 남자는 뭐라 그럴까 좀 툭박하다 그럴까 그런 것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요양보호사 하다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 이렇게 제가 같은 데 보면 성희롱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성희롱은 이래저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14조 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로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 사례.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에 대한 사례들이다. 이 경우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토의해보자. 눕히면서 다리를 만지니 안마를 해달라고 함. 허리가 불편한 남자 노인의 다리를 뻗게 하는데 기왕 만진 김에 다리를 주무르고 안마를 해달라고 하며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사례.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함. 요양시설의 입소에 있는 한 남자 노인이 심심하고 갑갑하다며 여자 노인의 방 앞에서 서성인다. 그 방의 다른 여자 노인이나 다른 남자 노인들과 시비가 붙으면 옆에서 말리는 요양보호사에게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심한 말을 해서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이 느껴진다. 사례 3. 몸을 지탱하기 위해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잡음. 남자 노인이 일어나거나 옆으로 돌아 누우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 허리나 손,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무차별적으로 잡는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또 이제 성희롱과 관련해서 이게 요양보호사하고 관련 없는데 친구가 이제 교장으로 이제 정년 퇴직을 했는데 이 여직원들이 결제를 들어오면은 다양한 이 성희롱의 이 함정에 걸릴 수 있는 요인이 많답니다. 그래서 아예 여자분 혼자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이만큼 성희롱으로다 이렇게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은 고의로 이걸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의 그 보호인가요?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뭐 공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도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이렇게 돌보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만약 팁을 줄 수 있다면 자기 가족을 케어한다면 팁 같은 건 또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 받는 길입니다. 성희롱은 조심하시고요.